뭐? 왜? 하나밖에 없는 사위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일 내 생일이잖아. 몸에서 쓰레기 냄새나는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와? 싫어! 못 들어오게 해! 지금 뭐라고 했어? 귀가 먹었어! 냄새나는 청소부랑은 한 공간에 있기 싫다고! 겨우 너 밥 한 끼 해주러 오신다는 거잖아! 어이가 없어서 사위가 힘들다고 어렵게 찾아갔더니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이 집 공동명의지만 내 돈이 더 들어간 거 알지? 내 지분이 더 많다 이거야! 나 내일 너네 엄마 볼 기분 아니니까 내 집 오지 말라고 해! 뭐 너네 엄마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가장 선명한 날은 초등학교 3학년 여름이었습니다. 이예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지금도 또렷이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 아래 교실 안은 선풍기 바람으로도 막을 수 없는 더위로 가득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나눠준 종이 한 장, 거기에는 학부모 직업 조사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필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건물 청소부였습니다. 8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난 후 어머니는 홀로 그녀를 키우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건물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무직. 떨리는 손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의 직업을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며칠 후 학부모 상담이 있던 날,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조용하셨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어머니는 그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슬아, 이리 와서 엄마 옆에 좀 앉아볼래? 네, 엄마. 오늘 선생님께 들었어. 엄마가 사무직이라고 썼다면서?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멋진 직업이 아니어서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히려 사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매일 청소하느라 부르튼 손, 그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출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5시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 항상 그녀의 방을 들여다보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슬아, 다녀올게. 어머니는 그녀가 잠든 줄 알았지만 사실 그녀는 매일 아침 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피곤해 지쳐 들어오시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죠?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우리 착한 딸, 엄마는 괜찮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어머니의 그 말씀은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끄러워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죄책감으로 바뀌어 그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름날의 갑작스러운 사고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8번째 생일을 이틀 앞두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가 예슬이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사러 가는 길이었대. 어머니의 이 말은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장례식 날 그녀는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빠 나 자전거 안 탈게 그러니까 돌아와. 장례식장에서 그녀가 울부짖던 모습을 본 조문객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회사 동료들은 더욱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사님이 맨날 예슬이 자랑하셨는데 이제 막 자리 잡으시려던 참이었는데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런 노력 덕에 겨우 강남의 작은 전셋집을 구했지만 그마저도 아버지의 부재로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슬아, 우리 이사해야 할 것 같아. 전세금을 빼서 장례 비용과 병원비를 치르고 나니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 없었습니다.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하던 날,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돈을 더 모아둘 걸. 밤이면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아빠,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아빠, 보고 싶어. 어쩌면 이런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유독 안정을 갈구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현우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듬직한 모습에 마음이 끌린 것도 어쩌면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찾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보세요. 예슬 씨 아버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처음 어머니를 뵈러 왔을 때 현우가 한 이 말에 그녀는 순수하게 감동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늘 웃고 계시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당당하게 대답했고 수업 시간에는 늘 앞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청소부라는 사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새벽 그녀는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 어머니가 출근하실 때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드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딸,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었어? 엄마 너무 기특하다.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중간고사에서는 반에서 5등, 기말고사에서는 3등을 하며 빠르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녀의 변화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예슬아, 너 요즘 많이 달라졌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네, 선생님. 전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알았어요. 밤늦게까지 독서실에 남아 공부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슬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들어와. 밥은 먹었니? 네, 엄마 금방 끝내고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열정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햇살이 따가운 여름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독서실을 지켰고, 추운 겨울날에도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나와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건물의 유리창을 닫고 계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할게요. 그때는 엄마가 더 이상 이런 일 안 하셔도 되게 할게요. 그날 이후 그녀의 공부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중간중간 지치고 힘들 때면 그날 본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2학년이 되자 그녀는 전교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어머니는 그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예슬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대학 갈게요. 어머니의 눈물과 그날의 포옹은 그녀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 그녀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10년 넘게 건물 청소부로 일하면서 차근차근 모아둔 돈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청소업체를 차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늦은 귀가가 걱정되어 거실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엄마, 이제 들어오세요.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우리 딸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엄마는 괜찮아. 너는 얼른 들어가서 자. 사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는 그녀의 공부를 걱정했습니다. 그녀에게 딸 예슬 씨의 학원비 걱정은 큰 부담이었지만 말 한 번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슬아, 좋은 소식이 있어. 이제 엄마가 사장님이 됐어. 정말요? 사업자 등록증 나오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딸 학원비 걱정은 덜었다.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실컷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녀의 한 발 앞을 걱정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청소업체는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어머니의 성실함과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건물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일거리가 조금씩 늘어났고 직원도 한 명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좀 편해지셨죠? 그래, 이제는 내가 시간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내가 학교에서 행사 있을 때도 가볼 수 있겠다. 어머니의 작은 성공은 그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을 넘어 어머니처럼 자신의 길에서 성공하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향했고 늦은 밤까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어느 날 어머니는 그녀의 책상 앞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예슬아, 엄마가 이렇게 된 것처럼 너도 꼭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네, 엄마, 저도 꼭 성공해서 엄마처럼 될게요. 그날 이후 그녀의 공부는 더욱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닌 진정한 이해를 위해 노력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성공이 그녀의 미래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능을 앞둔 마지막 2달, 그녀는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ESL이라는 이름이 적힌 독서실 책상에는 늘 불이 켜져 있었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무리한 공부로 코피를 쏟기도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그녀가 걱정되셨습니다. 예슬아,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이제 좀 쉬어. 엄마, 저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새벽녘까지 공부하는 딸을 위해 어머니는 매일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녀는 우유를 마시며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고 그것이 또 다른 힘이 되었습니다. 수능 전날 밤 어머니는 그녀의 방을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예슬아, 내일이면 다 끝나. 이제 그만 자자. 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수능 당일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지금까지 정말 잘했어. 시험장에서는 평소처럼만 하면 돼. 그 말을 듣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그녀의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 어머니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최상위권 점수를 받은 그녀는 원하던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던 순간, 그녀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우리 딸, 정말 잘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노력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죠?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에는 기쁨과 자부심, 그리고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미래가 환하게 열린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드셨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으시던 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엄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술 드시는 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딸이 해냈으니까 어머니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3월, 그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대학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예슬이라는 이름이 적힌 학생증을 받아들던 순간,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고민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날,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슬아, 등록금은 엄마가 다 낼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엄마는 사업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녀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은 모두 과외로 채웠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어떤 날은 지하철 막차를 놓쳐 택시를 타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과외비를 받던 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슬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얼굴이 많이 일쓱해졌어.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수업과 과외를 병행하는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과외를 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과외 학생들의 시험 일정까지 챙기느라 더욱 바빴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성적표를 받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공 성적이 모두 A였고 장학금 대상자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학과 조교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그녀를 축하해 주었고 그제야 그녀는 마음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제는 과외 좀 줄이면 안 될까? 네, 엄마,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특별히 삼겹살을 구워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그녀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외는 2명만 남기고 정리했고 동아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전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학생이 된 후 그녀의 대학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외 시간을 줄이고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그녀의 이름은 학과 게시판의 성적 우수자 명단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3학년이 되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과 대표 학생이 되었고 학과 행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은 그녀의 성실함을 눈여겨보았고 특별한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학과장 교수님이 그녀를 연구실로 부르신 날, 큰 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예슬 학생, 이번에 대기업 인턴십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혹시 자네가 한번 해볼 생각 있나? 네? 제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대기업 인턴십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그녀는 부서의 모든 업무를 꼼꼼히 기록하고 배웠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녀는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시간,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슬아, 오늘도 늦니? 네, 엄마, 조금만 더 공부하고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얼굴도 잘 못 보네. 주말에는 집에서 좀 쉬어. 네, 엄마, 주말에는 일찍 들어갈게요. 인턴십이 끝나갈 무렵 부서장님은 그녀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턴 평가서에는 최고 점수가 기록되었고 정규직 전환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그녀의 변화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예슬 학생은 참 성실하네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인턴십 평가서를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 안에서 그녀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학기, 그리고 취업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확실히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졸업을 한 달 앞둔 겨울, 그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꿈에 그리던 대기업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랐던 것입니다. 인턴 시절의 좋은 평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그날, 그녀는 어머니의 청소업체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제가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어머니는 일하시던 중이었지만 직원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그녀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보며 그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합격 이후 어머니는 은퇴를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슬아, 난 아직 건강하니까 더 벌어서 우리 딸 결혼 자금 보태줄 거야. 엄마, 이제 제가 돈 벌 수 있어요. 그만 쉬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아직 일하는 게 좋아. 게다가 직원들도 있는데 갑자기 그만둘 순 없지. 첫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하며 준비한 선물을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늘 동경하시던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엄마, 제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받아주세요. 예슬아, 이런 거 사느라 돈 쓰지 말지.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어머니는 그 가방을 껴안고 주무실 정도로 좋아하셨습니다. 출근하실 때도 항상 그 가방을 메고 가셨고 주변 분들에게 자랑하기를 즐기셨습니다. 우리 딸이 첫 월급으로 사준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어머니가 가방을 정성스레 닦으시는 모습을 자주 발견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좋아요? 당연하지. 우리 딸한테 받은 첫 선물인데
직장 생활은 바빴지만 그녀는 주말마다 꼭 집에 들러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함께 장을 보고 때로는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청소업체도 점차 성장해서 이제는 직원이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사장님이 다 되셨네요. 그래도 난 우리 딸이 제일 자랑스러워. 그녀는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앞으로는 자신이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입사 6개월 차에 접어든 어느 봄날, 그녀는 첫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프로젝트 팀원 명단에 올라간 것을 보며 그녀는 설렘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여러 부서가 협업하는 큰 프로젝트였기에 긴장감도 컸습니다. 첫 회의가 있던 날,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다른 팀의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략기획팀 김현우입니다. 아, 네. 마케팅팀 이예슬입니다.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야근이 일상이 되었지만 이상하게 그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밤 팀원들이 모두 지쳐 있을 때 현우가 보여준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가 에너지 드링크를 한 알음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지친 팀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현우의 모습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팀 전체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야근이 잦아지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일을 도와주고 때로는 늦은 밤 간단한 야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슬 씨는 일 처리가 참 꼼꼼하시네요. 덕분에 많이 배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현우 씨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프로젝트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던 어느 날, 현우는 전체 회의에서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프로젝트 끝나면 제가 다들 한턱 쏩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또다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현우 이야기가 나오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에요. 그냥 회사 동료예요. 하지만 그녀의 볼은 어느새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야근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살짝 긴장하는 현우의 모습이 귀여워 보였고 서로를 챙기는 작은 배려들이 쌓여갔습니다.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고 서로의 실수를 조용히 고쳐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현우와 마주쳤습니다. 예슬 씨도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요.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밤중에 지하철역은 조용했고 그들의 발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마주치니 인연인가 봐요. 현우의 말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미소만 지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미 현우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연스럽게 야근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도 비슷한 시간에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우연한 마주침은
어느새 서로가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셨어요. 현우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퇴근길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회사 이야기로 시작해서 각자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취미와 관심사도 하나둘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를 보며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야근이 많아졌네? 내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며 어머니는 금세 눈치채셨습니다. 딸의 달라진 모습에서 사랑의 설렘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마주치는 두 사람을 보며 회사 동료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야근 후의 피곤함도 함께 걷는 퇴근길의 설렘으로 달래졌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연애라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퇴근길의 우연한 마주침은 계획된 만남이 되어 갔습니다. 6개월간의 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던 날, 팀 전체가 성공적인 결과에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 성공의 주역 중 하나로 꼽혔고, 그녀는 처음으로 임원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마지막 회의가 끝난 후, 현우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슬 씨,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제가 감사 인사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그의 말끝에는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살짝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좋아요. 현우는 근처의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저기,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어떠세요? 네. 그런데 제가 좋은 데로 모시고 싶었는데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서요. 회사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삼겹살집. 오래된 가게였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현우가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이예슬 씨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프로젝트 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됐는데 제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만나볼까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현우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고백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당황스러우시죠? 아니요. 저도 현우 씨가 좋았어요. 소박한 삼겹살집에서의 첫 데이트는 두 사람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가게였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로맨틱한 공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설렘에 가득 찬 마음을 안고 걸었습니다. 어머니께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 연애가 시작된 후 그녀의 일상은 달콤한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예슬이라는 이름 석자를 부를 때마다 현우의 눈빛은 달라졌고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떨렸습니다. 야근이 많은 회사 생활이었지만 현우와 함께여서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현우는 항상 그녀의 취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너 김치찌개 좋아하잖아. 응. 근데 넌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데이트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영화를 보고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그냥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노을이 지는 한강변에서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슬 씨는 참 특별한 것 같아. 똑똑하고 예쁘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서 좋아.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지 연애라 서툴렀지만 그 서투름마저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연애가 달콤해질수록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현우의 가정 환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인 현우와 자신의 환경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꽤 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이 강남에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어머니와 자신의 형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현우야, 난 사실 왜? 무슨 고민 있어? 말하려다가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색한 미소로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 생각하다가 그날 이후 그녀는 종종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이 자신을 며느리로 받아들여 줄지, 집안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달콤한 연애의 뒤편에서 불안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도 현우와의 관계를 쉽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엄마, 혹시 사위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혹시 만나는 사람이라도 생겼어?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렇게 그녀의 첫 연애는 달콤함과 불안이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연애 2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봄날, 현우는 그녀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하는 현우의 모습은 너무나 로맨틱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순간도 잠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신혼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장과의 거리, 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여러 매물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기 강남 쪽으로 알아보는 게 어때? 우리 부모님 댁이랑 가까워서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너무 비싸지 않을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내가 좀 더 보태면 되지. 여기가 좋잖아. 우리 부모님 근처라서 편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마음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친정과의 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우의 태도가 섭섭했기 때문입니다. 현우야, 우리 엄마 댁이랑은 너무 멀지 않을까? 아, 그러게. 미안해.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 생각만 했네. 현우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결국 시댁 근처로 신혼집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말없이 통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엄마, 이건 안 돼요. 엄마가 힘들게 모으신 돈인데. 괜찮아. 우리 딸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는 전세금의 절반을 보태주셨습니다.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모아두신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혼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급 브랜드의 가구와 가전제품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슬아, 우리 현우가 첫 아들이라 좀 신경 쓰고 싶어서.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정의 형편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객수부터 시작해 식장 선정, 드레스까지 모든 것이 시댁의 체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슬아, 미안해.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네. 괜찮아. 다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겠지. 그녀는 겉으로는 웃으며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현우와 시댁의 모습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암시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
그녀는 시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급 와인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마주한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순조로웠습니다. 시아버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고, 시어머님은 겉으로는 친절한 말투를 유지하셨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현우가 예쁘다고 했는데 정말 예쁘네요. 하지만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의 질문들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같은 회사라고 들었는데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그녀가 대답 끝내기도 전에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학교는 어디를 나왔다고 했죠? 아, 그 학교요. 시어머님의 말투에서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어머니께서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 청소업체요.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시어머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시어머님의 눈빛은 이미 실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규모입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시작하셔서. 그렇군요. 요즘 청소업체가 잘 되나요? 경기가 안 좋다던데. 대화는 계속해서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님은 간접적으로 그녀의 집안 형편을 캐물었고, 그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오늘 이상하시네. 좀 긴장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만남에서 느낀 시부모님의 시선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뵈었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을 뿐입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성황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그녀는 달라진 현우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예슬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설레던 그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짜증 섞인 말투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식사 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우는 한 숟가락을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것만큼만 해줘도 좋을 텐데. 미안해. 내가 좀 서툴러서. 다음엔 더 잘할게. 그녀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은 더 일찍 일어나 요리 동영상을 보며 음식을 준비했지만 현우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집안일에 대한 지적은 더욱 심했습니다.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현우는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청소는 엄마처럼 좀 깨끗하게 해. 당신네 엄마 청소업체 하시는 거 맞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언급하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마주치기만 해도 짜증을 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여자가 무슨 야근이야? 집에 가서 집안일이나 해. 그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같은 직장인인데 왜 여자라는 이유로 야근을 하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뭔데? 요즘 나한테 너무 차갑지 않아? 결혼하기 전이랑 많이 달라졌어. 결혼하면 다 이런 거야. 신혼이라고 계속 달달하게 굴 순 없잖아. 현우의 대답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연애 시절의 다정한 모습은 그저 가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밤마다 그녀는 결혼 전 현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나눠주며 직원들을 독려하던 모습, 퇴근길의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또 결혼을 후회하실까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혼자서 눈물을 삼켰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은 더 잘하면 되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우의 태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거칠어졌고 그녀를 향한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져만 갔습니다. 여름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시어머니는 큰 캐리어를 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 새아가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다. 그런 줄 알아라. 내 아버지가 날 이해 못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엄마가 거기 가셨어? 아, 며칠만 신경 좀 써줘. 아버지랑 또 싸우신 것 같아. 시어머니의 며칠은 금세 몇 주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녀의 모든 행동이 시어머니의 감시 아래 놓였습니다. 아침부터 청소도 안 하고 출근하려고? 어머니, 회사 시간이 있어서. 됐다 얘. 청소부 딸이 청소를 이렇게 하나. 이런 말들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직업을 언급하실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말에는 더 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그녀의 집안일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어머니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셨니? 죄송합니다. 현우는 이런 상황에서 늘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여자가 이런 것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해야 하는 거 아냐? 시어머니는 부엌에서도 그녀를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끊임없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양념이 이게 뭐니? 현우가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살아?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쌓여갔습니다. 퇴근 후에도 편히 쉴 수 없었고 주말에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혼자서 참아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의 시간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들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결혼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일상이 될 것인지, 과연 이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가 시작했습니다.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원증을 막 벗어두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는 찰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 할 말 있어. 응. 무슨 일 있어? 나 다음 달에 사표 낼 거야. 사업할 거야.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녁 반찬 걱정을 하던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왜라니? 나 요즘 회사 생활이 너무 답답해. 내 친구들 봐. 다들 사업해서 잘 나가는데 나만 이러고 있을 순 없어. 최근 들어 현우는 주말마다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술자리가 잦아지더니 돌아와서는 친구들의 성공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우리 이것도 좀 상의하고 천천히 결정하면 안 될까? 상의할 게 뭐 있어? 내가 다 알아봤어.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도 있고. 그녀는 현우의 말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그래도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갑자기 그만두는 건 갑자기가 아니야. 난 원래 사업할 생각이었어. 회사는 경험 쌓으려고 잠깐 다닌 거라고. 현우의 말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아버지처럼 성공할 자신 있어. 하지만 그의 말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뜨는 사업 아이템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세워보면 너는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내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마치 어제의 일은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후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홀로 출근하는 그녀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늦잠을 자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사업 준비 어떻게 되어가? 아, 지금 시장 조사 중이야. SNS에서 요즘 뜨는 아이템들 보고 있어. 처음 몇 달은 그녀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사업 준비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세워봐.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어떡해? 또 시작이다, 또! 너 나 못 믿어?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내가 놀고 있을 것 같냐고! 남편은 그녀의 조언에 매번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활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의 월급으로만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적금 있잖아. 왜? 그거 좀 해약하면 안 될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적금은 미래의 집을 위해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그건 안 돼. 우리 미래를 위해 모아둔 거잖아. 지금 내가 사업해서 성공하면 그런 거 필요 없어. 더 큰 돈 벌 수 있다고. 도대체 무슨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남편은 또다시 화를 냈습니다.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못 믿어?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굳이 알아야 해?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보여준 것은 무책임함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애 시절에 다정하고 성실했던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의 모습이 그의 진짜 모습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사랑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묻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남편분 외상이 너무 커져서요.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외상이요? 무슨 외상이요? 여기서 일주일에 몇 천만 원씩 쓰시는데 2달째 결제가 안 되고 있어서요.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사업 준비를 한다던 현우가 매일 들르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현우는 늘 하던 대로 오후가 되자 양복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사업 미팅 있어. 늦을 거야. 그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VIP룸을 쓰며 돈을 물쓰듯 썼고 젊은 여성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셨습니다. 저기요, 그 여자분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미연이라고 하는데 남편분 단골이에요. 벌써 1년 넘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야근하며 번 돈으로 현우는 이런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유흥업소 빚 말고도 도박 빚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불법 도박장에서 현우는 이미 5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도박도 했어? 무슨 헛소리야. 사업하기도 바쁜 사람한테. 다 알아. 강남 도박장에서 5억 넘게 잃었다며? 사업한다고 한 게 이거였어? 남편은 뻔뻔했습니다. 그리고 미연이라는 여자는 뭐야? 1년이나 다녔다면서? 야, 아니라고 하잖아. 아까부터 무슨 헛소리야? 미행은 무슨. 당신이 발자국을 너무 크게 남겼어.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적금을 깨자고 한 것도,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려 한 것도 모두 이런 빚을 갚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해봐. 우리 집 전세금은 어디 갔어? 이미 다 도박으로 날렸지? 현우는 대답 대신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상이 무너져가던 어느 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예슬아, 잠깐 시간 되니?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우리 집에서 얘기 좀 할까?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너랑 이야기가 좀 하고 싶어서. 한 식당에서 마주한 어머니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잠시 망설이시더니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현우가 자꾸 전화를 하더구나. 엄마한테 투자 좀 해달라고.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네. 현우가요? 그래, 자기 사업한다고. 내가 돈 있으면 투자해달라고 하더라. 청소일 그만두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말도 꺼내지 못하면서 친정어머니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언제부터요? 절대 빌려주지 마요. 한 일주일 됐나? 처음엔 내가 힘들어서 말하기 어려운가 했지. 어머니의 말씀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소 친정어머니, 생일도 챙기지 않던 남편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시댁 핑계로 늘 친정 방문을 미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너희 사이는 좋은 거니?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2년간 집에만 있던 일, 생활비도 제대로 내지 않는 일, 그리고 점점 거칠어지는 말투까지. 엄마, 현우한테 절대 돈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 엄마도 그럴 생각 없어. 근데 예슬아,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조심스레 덧붙이셨습니다. 너 이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니? 그 말에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현우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왜 그런 전화를 했어? 뭔 소리야? 사업한다고 투자해달라고 전화했다며? 엄마가 다 말씀하셨어.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나 혼자 잘 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장모님도 좋은 투자 기회. 그만해. 어머님에게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우리 엄마한테는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 당신이 사람이니.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했습니다. 그녀를 부를 때마다 짜증을 내던 남편의 모습,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던 뻔뻔함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생일 전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예슬아, 내일 저녁에 엄마가 밥 한 끼 차려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엄마, 제가 엄마 댁에 갈게요. 아니야, 내가 가서 우리 딸 생일상 차려주고 싶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일 엄마가 오시기로 했어. 순간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왜? 하나밖에 없는 사위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일 내 생일이잖아. 그때 남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몸에서 쓰레기 냄새나는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와? 싫어! 못 들어오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귀가 먹었어! 냄새나는 청소부랑은 한 공간에 있기 싫다고! 겨우 너 밥 한 끼 해주러 오신다는 거잖아! 어이가 없어서 사위가 힘들다고 어렵게 찾아갔더니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이 집 공동명의지만 내 돈이 더 들어간 거 알지? 내 지분이 더 많다 이거야! 나 내일 너네 엄마 볼 기분 아니니까 내 집 오지 말라고 해! 뭐 너네 엄마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들을 던지듯 넣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자. 뭐? 너 미쳤어? 엄마 욕했다고 이혼을 해? 그녀는 짐을 싸면서 문득 어머니의 화장실에 가득했던 샴푸와 바디워시들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이미 몇 번이나 남편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날까봐 비싼 제품들을 사 모으셨던 것입니다. 넌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었다니. 난 정말 몰랐어.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모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날 서류를 보며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진짜 이혼할 거야? 그래. 더는 못 살겠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먹고 살 만큼은 벌어다 줬잖아. 그녀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 내가 벌어다 줬다고? 2년 동안 놀면서 월급 한 번이라도 가져다 줬어? 야, 내가 사업 준비한다고 했잖아. 너는 내 와이프면서 왜 나를 이렇게 몰아세워? 준비는 무슨.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도박이나 하면서 돈 날린 거 다 알아. 순간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끝까지 의심이냐? 아니라고 하잖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데? 다 알아. 내가 진 빚도 알고 사업한다며 대부업체에서 돈 빌린 것도 알아. 동네 사람들 다 알더라. 내가 도박으로 날린 돈이 얼마인지. 현우가 갑자기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야, 그래. 난 망했어. 그래서 뭐? 그래서 이혼하게? 나 아파. 너도 똑같은 여자야. 돈 없으니까 이제 버리는 거지? 착각하지 마. 난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어서 떠나는 거야. 그 말에 현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겁먹지 않았습니다. 때려봐. 그래야 이혼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현우는 멈칫했습니다. 너 정말 변했다. 변한 건 당신이야. 이제 와서 내가 변했다고?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보자.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 이제 남이니까.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서명을 하기 위해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법원을 찾았습니다. 현우는 시어머니와 함께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혼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현우를 보며 그녀는 마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현우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어머니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게. 어머니는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현우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알 걸세. 그리고 나한테 연락하게.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찾아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이러면 못 삽니다. 자네가 이혼했으니 이제 갚아야지. 3일 안에 원금의 이자까지. 그제야 그녀는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진 빚의 차용증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현우의 채무를 조용히 해결해주고 차용증을 받아두었던 것입니다.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말게. 이제 남이니까. 어머님, 제발요. 시간을 좀 주세요. 3일이면 충분할 거야. 안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고. 그녀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항상 웃으시던 어머니의 얼굴에 서린 단단한 의지가 낯설었습니다. 예슬아, 어머님한테 말 좀 해줘.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혼자 다 할 수 있다며, 이제 와서 왜 나한테 그래? 현우는 결국 시댁의 도움을 받아 빚을 갚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해서 해결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께 여쭤보니 현우의 사업이 어려워질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서 소식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딸의 결혼 생활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용히 빚을 해결해 주셨지만 이혼을 결심한 이상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제 다 지나갔어.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녀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강인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청소부의 딸이라고 무시하던 남편이 결국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현우를 마주쳤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던 그녀와 달리 현우는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한때는 당당하던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예슬 씨 맞죠?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현우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만났다던 그 미연이었습니다. 아, 전 아내분이시죠? 제가 지금 현우 오빠랑 살고 있어요. 미연아, 그만 가자. 현우가 황급히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미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혼하신 거예요? 현우 오빠 진짜 착한데 저 임신했거든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잘 사세요. 근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현우 오빠가 요즘 일자리를 못 구해서. 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미연은 그를 쫓아가며 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마주침이 있고 며칠 뒤 늦은 밤 그녀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슬 씨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의 주인공은 뜻밖에도 시어머니였습니다. 한때 고급 브랜드 옷과 백으로 치장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예슬아, 염치 없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어머님,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 남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도와야 하는 거 아니니. 그녀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가족이요? 제가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하실 때는 언제고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는 빚 갚느라 내 시아버지 사업체를 모두 넘겼는데 그 와중에 또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한단다.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데요? 내 어머님이 우리 채권자들 중
일부 채무를 인수하셨다면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우리 엄마의 일이에요. 제가 상관할 바 아니죠. 내가 좀 말해줘. 이러다 너희 시아버지 자살할지도 몰라. 죄송하지만 돌아가셔야겠어요. 이제 밤도 늦었고.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예전엔 내가 잘못했어. 놓으세요. 경비실에 전화해야겠어요. 그때 옆집 현관문이 열렸고 시어머니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린 채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지인에게서 시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백억 대의 부도, 횡령 혐의, 그리고 시아버지의 도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딸 봤니? 뉴스. 네. 엄마. 마음 약해지지 마라. 우리도 그렇게 무시당할 때 아무도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 알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시댁의 호화로운 저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시어머니는 친정으로 쫓겨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때 그녀를 청소부의 딸이라 멸시하던 그들의 최후가 이렇게 끝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우연히 현우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체를 팔아 빚을 갚은 후 시댁에서도 그를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만난 미연과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슬씨, 현우씨가 찾아왔었어요. 회사 동료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일자리 좀 소개해달라고. 근데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에요. 얼마 후 그녀는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급 외제차로 바꿨습니다. 퇴근하는 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우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차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미연을 말리는 현우를 또렷이 보았습니다. 인생이란 참 돌고 도는 것 같네요. 귀가 후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딸, 승진 축하해. 내일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엄마, 제가 모시러 갈게요. 새 차로요. 전화를 끊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는 그녀를 아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서기를 시작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전 남편과 살던 넓은 신혼집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준비한 식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됐어. 너는 출근 준비나 해. 매일 아침 어머니와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는 그녀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신혼 때 끊임없이 잔소리 들었던 호화로운 식사보다 몇 배는 맛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어머니의 이 말에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났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울하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야근을 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고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봤습니다. 가끔 동료들이 이혼 후 힘들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해방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가끔 악몽처럼 과거가 떠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현우의 모욕적인 말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끝없는 거짓말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그 기억을 지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문득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청소일을 하시며 자신을 키우신 손,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차용증을 들고 싸우신 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래, 우리 딸 많이 컸네.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처럼 그녀의 새로운 인생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당당한 이예슬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이야기도 들려왔고 퇴근 후에는 어학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의 청소업체 일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 더 키워볼까요? 그래. 우리 딸이랑 같이 하면 뭐든 잘 될 것 같네. 어머니와 함께하는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지나갔고, 이제는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예슬 씨의 사연입니다. 어머니와 다시 행복을 찾은 그녀가 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